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어쩌면 말이죠. 요즘 부모들이 이 속담처럼 자식의 마음을 의심해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자식인데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계약서로 명시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서 효도 계약서, 이게 무엇이고 꼭 필요한 건지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부모가 효도를 받기 전에 일단 자녀를 잘 키워야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부 삭감한 예산안을 내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한 대로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에 나누어서 6개월 동안 누리 예산을 지원하자는 새누리당 제안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서 내년 경기도 보육대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의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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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오늘 이슈는 좀 씁쓸하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는 또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증여까지 해놓고서는 자식에게 불효를 받고 있는 부모들의 권리를 찾는 데 효도 계약서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불효자 방지법을 제안한 장진영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예, 그 증여 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게 좀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나 봐요. 예, 이게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가족이 해체가 돼서 그런가요? 이게 예. 요새 제가 실무를 하다가 보니까 네. 이렇게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들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하고 불효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현행 법에 좀 문제가 많아서 이게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통계를 보니까 그 증여하고 나서 부모가 자신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게 네. 2004년에 151건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62건으로 늘었어요. 네, 한 해에 260건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이게 부모 자식 간 소송이라는 게 이게 쉽게 하는 소송이 아니죠. 그렇죠. 참다 못해서 하는 소송이고, 무엇보다도 그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죠. 오죽하면 이게 소송까지 가겠느냐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런 상황에서 효도 계약서가 정말 필요해지고 있다, 필요성이 네. 높아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효도 계약서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이름은 좀 거창한데요. 예. 그런 겁니다. 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죠. 예, 증여입니다. 이런 예. 거는 증여인데, 증여를 할 때, 네가 나한테 효도를
나를 잘 부양을 해라. 부양을 하지 않으면 예. 이 재산은 다시 내가 찾아오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일컬어서 효도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좀 계약서 문서상으로 좀 남겨놓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는 부모의 부양을 조건으로 받은 부동산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예.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는데, 예. 자녀가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여한 거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민법 556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예. 558조에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재산, 이미 건너간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또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이미 증여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다시 예. 부양 의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뺏어올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불효를 하더라도 부모들은 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돼서도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효도계약서라는 걸 써놓으면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 우리가 이제 법률상으로 표현하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조건부 증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내가 이걸 준 건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나도 다시 뺏어오겠다. 이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예.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법으로도. 최근에 그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예. 그런데 네. 거기서 효도 계약서가 어떤 힘을 발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한 12년 전쯤에 서울의 가회동에 한 100평이 좀 넘는 땅과 주택을 예. 아들한테 증여른 유모 씨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재산도 많이 증여를 해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들이 그 재산 증여를 받은 이후에 마음이 태도가 싹 바뀌어갖고는 2층에 부모가 살고 있는데 1층에 살면서도 한번 식사도 한번 안 하고 예. 같이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아프셔서 허리가 아파서 거동도 못 하는데도 간병도 안 하고 예. 그래갖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부모를 내팽개치는데 딸한테 이제 의지해가지고 병수발도 들고 받고 이제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군요. 그래서 이제 괘씸해서 아들한테 소송을 했는데 예. 이 유모 씨가 참 현명하신 게 아들한테 그 재산을 줄 때 나를 부모와 같이 살면서 충실하게 예. 부양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시 부동산을 찾아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예. 이런 각서를 받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 각서 때문에 이 증여는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로 봐야 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재산은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소송 재판에서 물증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 계약서가 그 각서가 없었으면 예. 이 유모 씨는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 자식에게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패소합니다. 예, 패소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법 558조 때문에 예. 한번 건너간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각서가 그 해제 효과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조항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증여를 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자녀가 봉양을 잘 못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네. 이걸 다시 환수할 수 있게끔 이 민법 556조가 돼 있는 건데 네. 이미 또 증여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거를 다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 약간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예. 봐서는. 근데 이제 그게 196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예. 이제 한 50년 전에 부모 자식 간에 불효라든지 또 사실 물려줄 재산도 그때는 별로 없었죠. 부모님이 예. 날 것도 없었고 또 불효라는 게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회인데 지금 50년 사이에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효도계약서 이렇게 딱 정해진 정형적인 무슨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일단은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한테 무슨 재산을 준다. 그런데 주는 조건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번 것처럼 같이 동거를 해야 되고 충분한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좋고요. 특약처럼 넣는 거군요. 그렇죠. 또는 뭐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된다. 예. 라든지 부모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부동산은 다시 반환한다. 이 재산은 반환한다. 이 내용만 들어가고 날짜 쓰고 도장 찍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된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름과 하겠습니다. 재산과 재산과 조건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날짜도 쓰고요. 아, 이게 참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씁쓸합니다. 사실 그 부모 자식 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그렇죠. 정이 좀 없어 보이고요. 위화감을 좀 그렇죠. 조성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 대안이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서 현행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도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 말씀을 드리면서도 알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어렵죠. 그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런 걸. 음. 그래서 한때에 순간적인 용기를 내시는 게 예. 자기 여생을 보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용기를 예. 좀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가 그래도 어려우시면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상담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가 해라.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도 방법이 예. 되겠습니다. 그 효도계약서를 가지고 좀 악용할 소지는 없나요? 악용이요? 예. 글쎄요. 악용한다는 거는 그 이런 별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봉양을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이 재산을 받았으면 재산 봉양을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제를 해도 강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 많이 물려줬으면. 알겠습니다. 자, 네. 효도계약서.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를 했는데 네. 아직 효도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증여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미 재산 증여를 했더라도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네, 지금 쓰셔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 걸 쓰는 거죠. 내가 지난 언제 이 재산을 증여를 했는데 예. 그 증여는 사실은 이런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것이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반환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자식으로부터 도장을 예. 받아 두시면 그것도 효력이 있겠습니다. 예. 그 혹시 증여받은 자식들 간의 분쟁에서도 효도계약서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자녀들 간의 분쟁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들 간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사람은 나중에 상속 재산 계산할 때 좀 불리해지죠. 먼저 그렇죠. 받은 게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계약이 꼼꼼해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지만 이러한 거를 부모님한테 했다. 예. 기여를 했다.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변호사께서는 그 불효자 방지법도 제안을 하신 걸로 좀 유명한데요. 이건 또 네. 어떤 겁니까? 이제 요번에 판례에서 보듯이 예. 각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 재산을 다시 뺏어 오려면.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각서를 쓰지 않아도 불효한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그 불효자 방지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네, 그 법을 이제 제가 그런 현실 실무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자식이 부모를 때렸을 때 존속 폭행죄가 되는데 예.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쵸. 처벌이 안 됩니다. 부모가 고소를 해야지 처벌받죠. 네,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폐지하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불효자 방지법의 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요즘 네. 그 세태가 참 씁쓸해진 그 세태,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계약을 받아놔야지 서로 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네. 안타깝지만 또 현실은 또 현실이니만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예,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짧게 이게 부탁드립니다. 씁쓸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 예. 하던 것을
않은 게 문제죠. 원래 해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부모가 그런데- 잘 봉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했던 게 계약을.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제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각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비하는 38살 최원철입니다. 운전은 한 20년 했고요. 자동차 정비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여행, 와이프랑 애들이랑 이제 지방으로 많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방 같은 데 가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 타고 그럴 때. 차가 안 막히니까 일단. 그 다음에 구경을 다니면서 이제 운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은 저희 형이 이제 영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계속 가다 서다 하도 하고 가면서 뭐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주차를 해야 되고 딱지를 끊고 막 그러는데 힘내서 잘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뭐 형은 저한테 이제 많이 챙겨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유도 안 되고 뭐 시간도 안 되다 보니까 챙겨준 게 없는데 일단은 뭐 지금 힘들게 좀 일하면서 또 하는 것들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같이 시간 날 때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형. 항상 고마워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동생이 형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최원철 님이었는데요. 정비업을 하면서 20년 동안 운전도 하시고 저희 방송 애청자입니다. 또 형님이신 최원용님은 이 개인 사업자로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운전하면서 또 저희 방송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서로 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과 동생 간의 그런 욱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잘 또 풀고 이야기했던 것들, 고마웠던 이야기, 응원하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최원철님처럼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 고마웠던 이야기, 혹은 또 서운했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로 힘내라 대한민국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한 통 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무엇보다 방송 참여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노래 준비했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푹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2015년 마지막 화요일인데요. 올 한 해 취업시장 총 결산해봅니다. 잡코리아 홍보팀 변지성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연결됐습니다. 자, 그 올 한 해 취업시장의 가장 큰 이슈 어떤 내용들 올라왔습니까? 네, 올 한 해 취업시장 핫 이슈 1위에는 비정규직 증가가 올라왔는데요. 예.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2,195명을 대상으로요. 2015년 취업시장 핫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은 이 복수응답 형식으로 조사가 됐고요. 올해 가장 그 취업시장의 핫 이슈로 비정규직 채용 증가를 선택한 응답자가 응답률 40.5%로 가장 많았는데요. 예. 이외에도 삼성 공채의 직무 적합성 평가와 또 공기업의 NCS 전형 도입, 또 경력직 채용의 증가, 서류 전형 폐지 등 스펙추얼 채용, 또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의 증가 등의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슈들이 참 많네요. NCS 정형은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고 비정규직 채용 증가가 복수응답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그 올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627만 1000명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예. 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무려 32.5%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1년 34%, 또 2012년 33%, 또 13년 32%, 또 14년 32%에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예. 4년 반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입니다. 아, 이게 다시 감소 추세로 있다가 고개를 다시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뭐 거의 800만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고 추산을 하는데 참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삼성이 채용 전형을 직무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을 했죠. 이 이슈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이 올해 체감하는 취업시장 핫 이슈 2위로 바로 이 삼성공채의 직무 적합성 평가와 또 공기업의 NCS 전형 도입을 꼽았는데요. 예. 이들 입장에서 직무 중심 채용의 확산은 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기업의 직무 중심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또 해봤는데요. 52.8%의 구직자들이 기존에 없던 것들을 준비해야 돼서 좀 다소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들은 42%로 직무 중심 채용이 올해에서 내년까지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직무 중심으로 준비한다는 게 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어떤 내용들 5위권 안에 들어왔나요? 네, 3위에는 경력직 채용 증가가 또 이슈로 올랐고요. 4위에는 기업들의 서류 전형 폐지 등 스펙추얼 채용이 각각 올랐습니다. 네. 또 5위에는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 증가가 꼽혔는데요. 실제로 올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나 LH공사 또 농어촌공사 등 이 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고요. 그러나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임금 피크제가 실제 취업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 임금 피크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기업에 자금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신규 직원 채용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는 응답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 또 이렇게 정년 60세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올해 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칼바람이 불고 있죠. 또 네, 대규모 맞습니다. 구조조정이 또 일고 네네. 있어서 참 이 부분도 올 한 해 주요 취업시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그 인성 중심 채용이나 시간 선택제도 네. 굉장히 중요했죠. 네, 인성중심 채용이 바로 6위에 올랐고요. 또 예.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도 올해 취업시장 주요 이슈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경단녀나 또 중장년층 등 일부 계층에게는 좋은 일자리이지만 청년들에게는 고용과는 좀 관계가 없다는 응답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예. 실제 구직자보다는 오히려 좀 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기업의 좀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라는 구직자들의 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그 SNS 활용한 소셜 예. 채용이 증가했다. 또 포트폴리오 등 역량평가제 도입 등도 올해 취업시장 주요 이슈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소셜 채용은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가요?
네,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 사람의 경력이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 그 SNS를 통해서 이 채용이나 서류 전형에 좀 도입하는 그런 채용 패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의 활동 내역이나 거기서 네, 어떤 생각들을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는 네, 건가요? 그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요. 또 SNS에 실제적으로 기업의 그 면접 과정에서의 예. 그 미션 같은 것들을 SNS에 올려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여기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면접이나 기타 채용 그 과정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뭐 단연 그 최저임금 논란이 꼽혔죠? 네, 맞습니다. 알바생이 꼽은 2015년 알바 시장 핫 이슈 1위에는 해리의 이런 시급 광고로 촉발된 이 최저임금 논란이 꼽혔는데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문이 그 알바생 1,9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1위에는 이러한 최저시급 논란이 차지했고요. 실제 알바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9%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알바 시장에서 가장 핫했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실제 앞서 올 2월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문은 그 걸스데이 멤버 해리를 모델로 발탁해서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 5,580원을 지급하라는 컨셉으로 TV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광고가 전파를 탄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세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 알바문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이 최저임금 인식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취업 시장에 있었는지 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홍보팀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배워봅니다.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문정아입니다. 네. 정명진 아나운서. 네. 우리 어저께 배웠던 표현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요? 네. 真可惜. 이게 이제 섭섭하다. 그렇죠. 좀 아쉽다 이런 거고요. 네. 真遗憾. 오, 非常好. 진짜 잘하셨어요. 잘한 건가요? 네,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중국인 같아요. 아,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아, 아쉽다. 이렇게 어제 좀 배워봤고. 네.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중교통 잘 돼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예.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잘 갖춰져 있거든요. 특히 북경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예. 인구수가 많은 만큼 이용객이 또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북경 지하철은 역마다 이 공항 세관처럼 타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다 해요. 소지품 검사를요? 네네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요.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이거? 자, 그러면 네. 그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 버스 이거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네. 자, 우선 지하철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띠티에라고 해요. 띠티에. 네, 좋아요. 지하철. 띠라는 발음은 위에서 예. 아래로 뚝 떨어지듯이 그다음에 티에는 밑에서 중저음으로 티에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띠티에. 그렇죠. 한 번 더 띠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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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띠티에. 그렇죠. 잘하셨고요. 버스는요? 버스는요. 네 글자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세 글자, 두 글자도 있는데 다 네. 알려드릴게요. 네 글자는 먼저 꽁꽁치처. 이거 무슨 주문 같은데요? 그래요? 꽁꽁치처.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꽁꽁 묶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꽁꽁치처. 꽁꽁치처. 한 번 더. 꽁꽁치처. 꽁꽁치처. 그렇죠. 세 글자 표현은요. 공交车. 공交车. 네, 한 번 더. 공交车. 공交车. 하나 더. 자, 제일 짧은 거 두 글자. 네. 공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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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잘하셨어요. 마지막 게 좋네요. 네. 공车. 그럼 여러분 다 같이 공车를 외우세요. 공车버스고요. 네. 지하철은 地铁. 띠티에. 한 번 더. 地铁. 띠티에. 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0543번님, 요즘 중국 방송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함께 중국어에서 들었던 단어가 가끔 들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으쓱으쓱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달리는 버스 꽁 지어 여기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배우고 싶은 표현들이나 또 다양한 이야기들 샵 0945 다 함께 중국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같은 번호로 힘내라 대한민국 역시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싶은 분들 문자 한 통 꼭 보내주세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즘 주요 뉴스 중에서 가장 또 많이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의 재계약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네, 최종 결론은 1월 중순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어제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재계약 결정을 보류한 건데요. 예. 서울시향은 이사회에 상정됐던 3년 연장 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석한 이사 전원이 계약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요. 1년 계약 등 정 감독과의 재계약을 전제로 1월에 열릴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감독의 계약은 올해 말인 오는 31일에 끝나지만 당장 1월부터 서울시향 공연이 잡혀 있는데요. 이 계약 공백 기간에 예정된 공연은 청중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 감독 의사에 따라 계속 지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정 감독은 올해 초 지인 특혜 채용과 항공권 가족 사용, 고액 연봉 등이 서울시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정 감독은 지난 8월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서울시향과 서울시는 정 감독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재계약을 설득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로 최종 결론을 미룬 것은 그 정명훈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경찰에 입건된 것이 좀 영향을 줬나요? 이 정 감독의 부인 구모 씨의 입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서울시향은 이 부인의 일과 서울시향 재계약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언론에 기사가 난 이후에 이사회에 관심이 매우 집중됐고요. 그래서였는지 이사회도 평소보다 어제 2배 이상 오래 했습니다. 예. 구 씨는 이 박현정 전 시향 대표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남편 정 감독의 여비서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박현정 전 대표가 1년 전 이맘때와는 달리 혐의를 하나씩 벗어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양상입니다. 서울시향은 이 별개라고는 했지만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 감독의 재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아름다운 음악을 논해야 할 서울시향 이야기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들로 얼룩지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소식 살펴보죠. 올해 보신각 타종 행사 누가 참석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 5명 고정 멤버고요. 여기에 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우리 주변의 시민대표 11명이 참석합니다.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이 메르스를 이겨내고 진료를 재개해서 희망을 줬다는 정경용 강동 365 열린의원장, 이 심폐소생술로 11명을 살린 동작소방서 김진아 소방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보신각 종직이 고 조진호 씨와 함께 40년간 보신각을 지켜온 부인 정부남 씨,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타종 행사 후에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이 타종 행사가 열리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반까지는 종로, 우정국로, 청계천로, 무교로 등 주변 도로에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버스도 우회 운행합니다. 네, 참 타종 행사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새해가 멋지게 좀 시작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만 3살에서 5살의 아이들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예산 문제가 뭐 지금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요? 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문수 교육위원장 등이 어제 청와대 앞에 있는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박 의장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누리과정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앞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당장 다음 달부터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서둘러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흥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듣기 좋은 음악, 오늘은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와 찰떡궁합으로 들리는 매혹적인 목소리의 부부 듀오 턱앤패티의 One for All을 골라봤습니다. 뭔가 호흡이 척척 맞는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저와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